60세 정년을 맞고 교단을 떠나는 날 그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교육자로서 인정도 받았고 퇴임식에서는 꽃다발도 받았죠. 하지만 퇴직금 입금 문자 하나를 보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택배 물류센터의 새벽조에 등록하게 됩니다. 교사였던 제가 이제는 새벽마다 상자 나르는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범한 시니어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경제적 생존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본론 은퇴 후 생존을 위한 3가지 냉혹한 현실. 1. 연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교직에 오래 있던 분들이라면 공무원 연금이 있긴 하죠. 하지만 공무원 연금도 갈수록 줄고 있고 일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은 평균 6,070만 원. 여기에 건강보험료,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생활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문제는 이게 평균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시 정교사 출신 윤종섭 65세 씨의 이야기. 연금으로 매달 160만 원이 나오지만 손녀 간식 좀 사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 오전엔 학원 차량 운전 하루가 너무 바빠요. 정년퇴직은 했지만 진짜 은퇴는 못했죠. 일은 하고 싶은데 나이 많다고 안 받아줘요.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고자 해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중장년은 경력보다 나이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경비, 청소, 택배, 마트 진열 등 제한된 일자리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마저도 체력과 시간 싸움입니다. 예시 고등학교 체육교사 출신 박형민 67세 씨의 이야기. 교사 은퇴하고 나서 학원이나 체육관 같은 데 알아봤는데 죄다 40대 이하 원하더라고요. 결국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알바 시작했어요. 하루 7시간 서 있는데 다리에 쥐 나도 꾹 참고 일합니다. 3. 가족도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자녀가 잘 챙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3040대 자녀들도 자기 삶을 꾸려가기 바쁩니다. 취업 불안, 대출, 육아, 부모에게 용돈 줄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손주 육아, 자녀 전세 보증금 대출까지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은퇴자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자신의 노후도 지키지 못한 채 가족 부양까지 떠맡게 되는 겁니다. 예시 중학교 교사 은퇴한 김정희 66세 씨의 이야기. 퇴직금 일부로 아들 전세 자금 보태줬고요. 며느리 맞벌이 하느라 제가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 줘요. 자식 도우면서 보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요. 제 인생은 뒤로 밀렸죠. 제 삶은 없어요. 결론 은퇴는 퇴장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게임의 시작.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생존 전쟁의 시작입니다. 정년 이후의 삶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단순히 쉬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2030년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느냐에 따라 품격과 존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은퇴 전에 꼭 제2의 직업 훈련 시작하기. 퇴직 직전부터 적응할 수 있는 직무, 기술, 자격증 준비, 요양보호사, 운전 자격, 단기 온라인 강사 등 다양하게 접근. 지출 관리가 수익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자각하기. 소비 습관 줄이기, 고정비 최적화, 건강비용 대비. 자녀에게 베풀기 전에 내 노후 재정부터 확보하기. 노후 자금은 신성 불가침이란 원칙 필요.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도와줄 힘을 유지해야 가능. 마무리 조용한 생존자들. 택배 물류센터, 대형마트 계산대, 시립도서관, 우유배달 트럭. 이제 그곳에선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전직 교사들, 전직 공무원들, 전직 간호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게 다예요. 이건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제목 교사였던 지금은 택배기사 은퇴 후 생존 전쟁 시작. 1. 은퇴 이후 3. 이제는 경제적 자립이 핵심 과제.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8%로 2035년이면 전체 인구의 30%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2030년간의 생애 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38.9%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 연금액은 2023년 기준 월 62만 원, 부부 합 사내도 12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은퇴 후 추가 소득 활동 없이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퇴직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공적연금의 허상과 현실.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군의 경우 은퇴 후 편안한 삶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 평균은 약 210만 원 2023년 기준이지만 세후 실수령액은 180만 원 수준입니다. 정년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평균 약 1억 5천만 원 2억 원. 이는 은퇴 후 1015년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로 제2직업을 찾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택배, 운전, 학원 차량 운행, 마트 근로 등으로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례 요약. 경기도 출신 정년퇴직 교사, 은퇴 1년 후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시작. 이후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손주 교육 비자녀 지원 감당 어려움. 3. 고령자 취업시장의 현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 의지를 가진 고령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통계청 2023 60세 이상 고령층 중 노동을 원하지만 취업 실패한 인구 71만 명. 이들의 취업 경로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 경비 청소 32%, 택배 배송 18%, 요양 보조 11%, 마트 진열 9% 등. 특히 과거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있던 중장년층은 체력적 한계를 겪으면서도 경력과 무관한 직무로 진입해야 하는 모순을 겪습니다. 이는 심리적 박탈감과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해 노후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 은퇴 후 재정 전략 지출 절감과 자산 보전 중심의 전략 재설계 필요. 노후에는 새로운 수익보다 지출 통제 및 자산 보전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 권고 전략 3가지. 생애 말기 리스크 예산화, 롱 마이너스 텀 케어 리스크. 장기 요양 비용 대비 실손 의료 보험 간병보험 검토. 정부 지원 요양 서비스 활용 등급 판정 필요. 퇴직 직후 지출 조정.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 불필요한 보험 등 구조적 지출 줄이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은 노후 붕괴의 주원인. 주거 전략 재정립. 수도권 고가 아파트 매각 후 전세 또는 지방 이전 고려. 자산 유동화로 생활비 확보 건강관리 인프라 고려. 5.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향.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고령 친화 직무 개발 및 확대. 단순 노동 외의 시니어 창업 지원, 온라인 강의 플랫폼 활용 등 고령층 역량 활용 프로그램 필요. 국민연금의 실질 보장성 강화. 현행 수령액으론 생계 곤란. 기초연금과의 통합 설계 필요. 퇴직 연령 연장과 유연 은퇴 제도. 정년 60세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65세 고용 연계제.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경제 생애의 시작이다. 단순히 교사에서 택배기사로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노후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보완하려는 개인의 대응입니다. 은퇴 설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요약 포인트.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계 불가능 경제활동 연장 필요. 고령자 노동시장 한계 저임금 단순 노무직 편중. 은퇴 전 직업 전환 지출 관리 보험 및 요양 대비 필수. 자녀 지원은 최소화하고 자신 중심의 재무 설계 필요.